이베스트하고 한화 요즘 입에다 칼 물었어. 막 쓰고 있어. 순살자이. 뭐 치킨인 줄 알았어 처음에. 지금 뷔페 왔어요. 네. 지금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네. 지금 뭐 랍스타도 나왔는데, 아니 굳이 여기 김밥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확 깔겠네. 김밥으로 배 채울 이유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코너 속의 코너 랭킹쇼 이건입니다. 자,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한 주 동안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커버를 했던 종목 3가지 탑3부터 착착착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요즘 뭐 핫합니다. 핫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참 좋아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없어서. 그런데 나온 소식 GS 건설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GS 건설은 자이라는 멋진 아파트를 맞습니다, 만들고 맞습니다. 탑5 안에 드는 네. 멋진 탑 클래스인데요. 망하지만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5개의 증권사에서 전부 다 커버를 했습니다. 신한, 하이, 이베스트, 유안타, 한화 이렇게 했고요. 목표 주가는 뭐 유지, 하향 다 섞여 있는데 유지한 걸로 봤을 때는 35,000원이 좀 가장 높고요. 그 하향했었을 때는 목표 주가가 16,000원짜리마저도 있습니다. 이베스트는 진짜 세겠네. 이건 사실상 매도 리포트인데. 이베스트하고 한화 요즘 입에다 칼 물었어. 막 쓰고 있어. 야, 이러면서. 기존이 3만 원인데 네. 이거 16,000원이면 거의 반토막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사실상 매도 리포트네요. 그래서 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와, 세겠다. 제목 보세요. 전면 재시공. 그리고 재시공 경제적 해잔데 흔들려. 그리고 재시공의 결정의 여파. 불안해진 마음.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거를 보기로 했어요. 불안해진 마음. 예. 근데 쭉 읽어봤는데 계속 불안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코멘트를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하향, 그리고 원래는 보유였는데 홀드로 하향, 다 하향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섣부르게 낙관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라고 송유림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중립이라고 봐야 됩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네. 원래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말했는데 굉장히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뒤에가 제가 보기에는 하고 네.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는 건 급공감.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 방어적. 혹시라도 오를 때 그런 심리. 약간 방어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섣부르게 낙관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기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지 마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기에 노고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달아주니까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자, 근데 요즘 GS 건설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살자이. 뭐 치킨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거 잘하실 거고. 최근에 제가 찾은 건 개포 자이가 있는데 맞죠. 개포 베네치아라는 물 때문에 배수가 안 돼서. 베네치아는 수중 도시입니다. 네. 밑에 주차장이 물로 차버리니까 그거를 완전 비꼬는, 이거 천재 아닙니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순살이든 베네치아든 이 악재들이 한 번 크게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녹은 건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 건설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GS가 어쨌든 뭐 순살 GS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번에 어쨌든 뭐 폭삭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이의 이미지가 안 좋았냐? 안 좋아진 거 맞죠?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졌어요. 근데 또 지금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근데 대처는 잘했다. 왜냐하면 원래 그거 시간 안 끌고 그냥 깔끔하게 우리 다시 재시공하겠다라고 했으니 피해 보상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를 지켰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물론 브랜드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일반 아파트보다는 브랜드 아파트가 좋고 똑같은 위치에라도 브랜드 아파트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냐고요.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위치인 거지. 부동산을 살 때는 브랜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위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네. 예를 들어 입지 좋은데 들어오면 그냥 자기 들어가요 사람들. 뼈 때리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뭐 스타벅스는 그렇잖아요. 네임 밸류로 가는 거잖아. 네.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생겨도 그냥 다 잘 되잖아요. 맞아요. 스타벅스는 가서 먹는 거죠. 수세권이라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자이는 예를 들어 아무데나 내가 자이 아파트 들어선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삽니까? 아니죠. 자이도 미분양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 브랜드 아파트 미분양 나와요? 그 입지예요. 부동산 입지니까 저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하향됐다. 아니면 재시공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만 좋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가 별 필요 없고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돈 나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돈이 5,000원. 나간 게 그냥 돈이 나갔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팩트를 보면 돼요. 그냥 추상적인 뭐 이미지는 볼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 결국은 영업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안 좋죠. 했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하러 5천억 쓰지? 그냥 다른 데 입지 좋은데 다시 경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허창수 회장님. 예, 어쨌든. 자, 다음은요. 이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610억입니다. 근데 내년에 5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610억이면 이제 그게 크게 흔들려서 맞죠. 쭉 떨어진 거고 내년에 바로 한 방에 회복. 이제 그게 앞서서 얘기하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악재는 그럼 올해 3분기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굳이 건설사 아니라도 살 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거기 악재까지 있는 애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바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 이게 내년으로 가면 확실하게 지금 이번에 이 검단 사건은 주가에 영향이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구나. 다만 근데 중요한 건 굳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인천 검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네. 국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건 금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플랜트 수준은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커버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국내 이 대형 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대부분 맞아요. 국내 부동산 비중도 40%는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예. 삼성은 어차피 보니까 레미안을 만들지만 해외에서 땡기는 게 훨씬 많아요. 네, 왜냐면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차피 아파트를 안 만드니까 순수 EPC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잘 가는데 주가가 딱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잘 가는데 나머지 건설사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뭐 현대건설이나 이번에 사우디 엄청나게 수주 많이 했잖아요. 예, 현대건설. 맞아요. 현대건설 흐름이 그렇게 안 좋거든. 예, 그 다음에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해외에서 수주는 많이 해오지만 주가가 부진한 이유 명확합니다. 국내 부동산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 내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부실공사 관련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다. 하지만 업황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신뢰도 측면에서 지금 탑3 안에 들어가는 GS 건설이 이렇게 헛발질을 했으니 앞으로 이 건설 업황 자체는 당분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까지는 돼야 네. 좀 나아진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해외 수주가 뭐 이슈는 많을 거예요. 네. 뭐 네옴시티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슈도 다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한 30-40% 정도는 국내 부동산 매출이 있기 때문에 예. 이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건설사는 뭐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인 저가 매수는 절대 유효하지 않다. 네, 저는 지금 굳이 표정 이것 봐라. 말고 살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 뷔페에 왔어요. 네. 지금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네. 지금 뭐 랍스타도 나왔는데, 아니 굳이 여기 김밥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 알겠네. 김밥으로 배 채울 이유가 없어요. 김밥이 저렴하기 때문에 먹는다. 그건 뷔페를 왜 갑니까? 김천을 가죠. 어쨌든간.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질문. 그래도 이거 박박 우기는 사람 있을 겁니다. 건설사. 네. 건설사가 지금 바닥이다. 네. 이제 집값이 서울부터 올라가고 있더라. 희망을 굳이 찾아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 근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네네네. 내가 진짜 건설사를 사고 싶으면 네. 앞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 매출 비중이 없는 네. 그러니까 그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도 있잖아요. 근데 삼성물산은 레미안 있잖아요. 삼성물산이 레미안이잖아요. 국내 부동산. 아까 레미안 때문에 그게 또 네, 별로죠. 예. 그래서 호선이 커요? 근데 삼성물산 생각보다 커요. 근데 그리고 그래요? 삼성물산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면 그 건설계의 김밥 천국이에요.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돈 되는 건 다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막상 또 딱히 엄청 또 잘하는 건 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밥천국 그렇잖아. 맛이 없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맛있진 않잖아. 맞아. 벽에 이만큼 붙여놨는데 한참을 내려다 몇 번을 이렇게 봐도 안 네, 못 고르겠더라고. 평탄은 다 네. 하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삼성물산이 그래요. 뭐 많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 화끈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물산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고 삼성의 엔지니어링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쪽에서 증설 나올 때도 당연히 삼성 쪽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해외 쪽 이제 이런 화학 플랜트 네. 여기도 수주도 많이 받으니까 순수하게 플랜트 퓨어 플레이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좋게 봅니다. 네. 그러면 GS건설 사지는 말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건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나고 있지만 네. 손절할까요? 아 근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좀 의미가 없죠. 이미 두드려 맞았고 네. 제가 보기엔 악재는 다 녹아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파는 건 의미 없다. 좀 더 팔더라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방송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기술적 반등 시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GS건설 기술적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립니다.